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.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. 오늘 또 새로운 분 오셨습니다. 영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훈 교수님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순환기내과, 심장내과 주로 이제 뭐 심장, 순환기,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좀 독특한 희한한 거 하시는 분입니다. 아, 그런 거예요? 그 순환기내과 의사들은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눕니다. 되게 이제 하얀 가운 입고 이렇게 약 처방하고 우주복 같은 거, 수술복 같은 거 입고 막 외과 의사처럼 막 찌르고 막 뭐. 제 전공입니다. 네. 그 수술방에서 하시나요? 수술방처럼 돼 있는 어떤 시술방이 있습니다. 심혈관 촬영실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방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구를 넣고 그다음에 막힌 곳이 좀 뚫고 하는 저희들이 배관공이죠. 본인이 백원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. 오늘 김훈 교수님 모시고 협심증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. 협심증은 뭔가 심근경색의 어떤 전 단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떤 상황을 협심증이라고 합니까? 심장에도 이제 근육이 있고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려면 혈관이 있는데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서 생기는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질문, 관상동맥 질환하고는 그럼 같은 겁니까? 같은 겁니다. 같은 같은데 관상동맥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고요. 협심증은 막혀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생기는 모르는 증상, 그러니까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고요.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결국에는 심근경색이나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건가? 협소해진 혈관 때문에 생기는 심장과 관련된 증상들?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. 이렇게 되는 건가? 그러면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데 증상은 없다가 뭐 검사해봤는데 우연히 협심증이에요.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. 맞습니다. 그래서 동맥관이 50% 이상이 좁아져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협심증으로 진단을 하고요. 아, 전체 면적에서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면적이 70% 이상이 되면 보통 증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. 보통 생긴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환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뭐 가슴이 아프다 하는 증상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객관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가지고 70% 이상 좁아진 부분이 있다. 그럼 아, 이분은 이 관상동맥이 좁아진 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협심증이신 분은 심근경색이 반드시 되는 건가요?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니에요. 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람이 참 오묘하게 만들어져서 이 동맥경화반이 있거든요. 그대로 계속 머물고 있으면 사실은 이 협심증으로 되는 건데 이게 점점 자라거나 어떤 원인 인자에 의해서 이게 톡 터지면 꽉 막히겠죠. 그러면 심근경색이 됩니다. 톡 터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톡 터진다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동맥경화반이 터지는 거예요. 동맥경화반이 뭐예요? 동맥경화반이 뭐냐? 기름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게 혈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때가 끼는 거죠, 이렇게. 이게 동맥경화반입니다. 지질 성분도 많고 좀 잘 터지는 성분도 터지는 있고. 예, 여러 가지 뭐 인자들이 많습니다.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협심증을 의심은 해야 되지만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협심증은 아닐 거 아니에요. 뭐 검사해요? 어떤 걸 해가지고 이게 협심증이다 아니다. 딱 들어봐야 됩니다.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. 또 가슴 통증도 여러 가지지 않아요? 뭐 담이 온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. 예, 그럼요. 따끔따끔 뭔가 이렇게 좀 찌르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.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환자분 만져봅니다. 흉골 있는 쪽에는 연골하고 이 뼈가 붙어 있는 쪽에서 염증이 다 생겨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생긴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뭐 진통소염제 같은 거 드리면 사실 낫는 경우 많고 통증이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소화불량처럼 이렇게 속이 좀 안 좋다 이런데 심전도 찍어보면 심전도에서 막 난리가 난 이런 심전도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바로 이제 심혈관 촬영실에서 이제 시술을 하고 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환자마다 또 얘기하는 게 다르고 그런 기 때문에 조금만 다를 수 있습니다.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좀 만져보고 한 다음에 확실하게 심장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해결하는 거고 좀 심장이 쪽일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겠죠. 예,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봐야 할 것은 심장 초음파를 하고요. 심전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. 심전도에서도 뭔가 파형에 이상이 있고 심장에 피가 뭔가 이게 공급이 부족한 그런 보이는 분들은
좀 더 다양한, 좀 더 깊은 검사를 검사를 심전도가 완전히 정상처럼 보이는 협심증도 있을 수 있으니까. 심초음파나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예, 트레드밀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심장에 혈액이 얼마나 잘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. 근래에는 사실은 이게 CT를 많이 이용합니다. CT로도 네. 확인이 가능해요? 혈관도 보지만 혈관 안쪽에 있는 이런 그 아까 동맥경화 얘기했던 반도, 반도 확인할 수 있는. 확인할 수 있다. 이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로 이렇게 하고요. 불안정 협심증 이상의 환자로 의심된다면 바로 혈관 조영술을 해서 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를 하는 거죠. 막힌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좁아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관을 넣든지 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. 가슴 통증은 주로 어떻게 좀 환자들이 호소를 하나요?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사실 운동과 관련해서 환자분이 흉통이 있는가 합니다. 계단 이렇게 한 1, 2층이라도 올라가시고 아니면 조금 많이 걷거나 하시면 통증이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조금 얘기가 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고요. 그냥 아파요라고 하시는 거 아니면 뭐 집요하게 물어봐야 됩니다. 진짜 쥐어짜듯이 아프냐 네. 아니면 콕콕 쑤시듯이 아프냐 가만히 있어도 아픈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. 운동이 아니라. 예, 운동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. 일주일간에 점점 강도가 심해오느냐. 이건 이제 불안정 협심증이나 아니면 그런 심근경색 쪽이 혹시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물어보고 만약에 이게 그런 쪽까지 있으면 입원시켜야 됩니다. 이런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혹시 가족력, 유전 이런 게 영향이 있나요? 55세 이전에 협심증에 병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팩터로 생각해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반드시 물어봐요. 협심증을 좀 피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습관을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면.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흡연하는 거. 흡연. 네. 담배 끊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못 끊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당뇨 혈압이 있다면 조금 조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는데 심전도 말고는 이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 관련해서 검사는 사실 없잖아요. 심초음파라도 한번 찍어본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까요?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근래에 들어서 뭘 이렇게 건강검진 항목에 CT를 넣습니다. 관상동맥을 찍는 CT가 아니라 그 이제 칼슘 스코어라 해서 이제 이 그 석회화 지수가 나오도록 하거든요. 이 석회화 지수가 100만 넘어도 이분은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. 문제가 있다면은 좀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나도 다음번에 건강검진할 때는 뭔가 다른 심장 검사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. 네. 그래서 방송만 하시면 뭘 하시겠다고 자꾸. 네, 오늘 영남대병원 순환기내과의 김웅 교수님한테 협심증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.